27번 문제는 이제 벡터를 풀 건데 좌표로 옮겨서 성분이랑 엮어서 풀어주시면 되네. 그러니까 벡터를 있는 문제, 벡터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굳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대로 꼭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 규칙성,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 좌표평면을 하나 그리고요. 좌표평면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4 정도 되는 이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그려. 삼각형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여기를 이제 그림상에서 A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를 A라고 보시면 되고 4에 해당되는 길쭉한 애가 C죠. 얘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A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그랬냐면 3대 1. AC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쯤에 잡아서 여기가 3. 하고 여기가 n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죠? 중점 n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결국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쯤에다가 내가 p라는 점을 잡아 주시게 되면 요 벡터랑 요 벡터 이런 식의 합을 구해서 그 합의 최소값 구해봐 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내가 좌표평면으로 잡았으니까 자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요 직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방정식을 세우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요 위의 점, 요 친구 위의 점 p를 임의로 잡는데 요 위의 점 p를 내가 a, b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성분 표시를 좀 해주시면은 m 값은 얼마가 되냐면 m의 좌표는 n이 왜 두 개지? 여기가 m이죠? 미안. m. 자, m 값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1,0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0,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a, b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mp 벡터 더하기 np 벡터 이렇게 두 개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성분으로 좀 써보면 np 벡터랑 np 벡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갖다가 성분 갖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성분 표시해 주시면은 요 친구가요 빼주시면 되니까 a-1,b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n이죠. n은 빼주시면은 a, b-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2a-1, 이렇게 더하시면 2b-3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문자 통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a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얘가 넘어가시면은 2a-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b-3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고 2b-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거리잖아. 그럼 거리니까 뭐 쓰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형태로 제곱의 합 구해주시면 되니까 문자 통일됐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b-3의 제곱 하면 이게 거리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 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건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지? 그럼 요거 계산 마무리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해서 그냥 바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27번이었어요. 확인하시고요. 28번 가볼게요. 28번.
자, 28번은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놔. 요 문제는. 요거 그림이 일단 역겹죠. 그지? 일단 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문제에 힌트가 있거든. 문제의 힌트를 찾아볼게. 갑니다. AB의 길이가 1이야. AG의 길이는 3이야. 정육각 기둥이 있어. 그런 다음에 모서리 BH를 A 대 3-A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찾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니네 M이니까 결국 우리가 뭐 찾아주면 될 거냐면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BM의 길이나 혹은 MH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겠어? BM의 길이나 MH의 길이를 구하면 전체 길이가 3이라는 걸 아니까 길이의 B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MC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하고 AMC의 평면 FGD로의 정사형을 S'이라고 할 때 거기 밑줄 S와 S'이 같대. 무슨 얘기야? 두 개가 평행하다죠. 되나요? 두 개가 평행하답니다. 아, 그럼 평행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에 있는 형태를 찾아봐야겠구나 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잘 봐. 뭐부터 그릴 거냐면 쌤은 EDG죠. FGD. 걔 연장하면 직사각형인 거 보이세요? FGD 연장해봐. FGD 연장하면 직사각형이거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그림에서 G 여기 I 그다음에 여기가 F 여기가 D 이렇게 바닥평면에다가 바닥평면은 당연히 뭐겠어? 육각형이죠. 되나요? 그러면 요게 FGD 평면 연장한 거니까 요거 그냥 FGD라고 놓으셔도 상관이 없죠. 같은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잘 봐. 하나씩 분해해서 볼게. GI 있죠, GI. 요거. GI. 요거 교선이에요. 누구랑의 교선이야? 바닥평면, 육각형과의 교선이야. 되니? 그럼 잘 봐. 내가 요 위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 내려. 그 다음에 여기가 윗뚜껑 육각형인데 여기에서 바닥평면에다가 내려. 이렇게. 됐니?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각이야? 이면각. 됐니? 뭐 편의상 M이 있나요? M이 있구나. 아, 그럼 뭐라고 잡지? 미지수 없는 게 뭐죠? P? P라고 잡아보자. 요 점을 P라고 잡으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P'이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됐어? 그러면 길이 정보 좀 확인해 볼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거든? 근데 얘들아, 내가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육각형을 그리긴 좀 그래서 육각기둥 그리기 좀 그래서 니네 그림 잘 봐봐. 여기 위에서 FD의 점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왔지. 그지? 확인됐어? 그거랑 합동인 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뭘까요? 눈을 왼쪽으로 옮겨봐. 눈을 왼쪽으로 옮기면 뭐가 보이니? F, L, G. 보여? F, L, G. 걔네 둘이 뭘까? 합동이죠. 걔네 둘이 합동이죠. 오케이? 그러면 나왔네. 이거 길이 얼마야? 3. 그 다음에 요거 길이 얼마야? 1. 요 노란색 길이 얼마야? 루트 10. 그럼 요 이면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네. 보여? 여기까지 됐어?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뚜껑으로 가겠습니다. 이면각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윗뚜껑에서 가볼게. 윗뚜껑에서 쌤이 요 정도 그림만 좀 그려줄게요. 부분만. 자, 요렇게 육각형의 일부 해서 A고 C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에 M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ABC를 만들어 보면 삼각형 AMC를 만들어 보면 요렇게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AMC. 확인됐죠? 일부분.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서 요 점에서 와우. 야, 요렇게가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수선 내려봐. 됐니? 요렇게 수선 내렸어. 그러면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얼마일까? 얘들아, 정육각형이잖아. 정육각형인데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 그럼 요거는 뭐야? 2분의 1인 거지. 그지? 이거 어떤 그림이야? 이거야, 이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삼각형 6개죠.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럼 이렇게 쓱 나누면 여기 수선. 이거 뭐야? 마름모. 그럼 요 길이 얼마? 2분의 1. 됐니?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이거죠. 확인됐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평행으로 시작해서 평행으로 끝나요. 이 문제는. 그럼 잘 봐.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돼 있잖아. 맞아? 요 각이 세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평행이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보면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억각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요 각도 세타가 돼요. 됐어요? 즉 AC의 중점에서 잘 봐. AC의 중점에서 M까지를 있잖아. 그러면은 이 평행하다는 성질 때문에 억각의 형태가 돼서 이 세타각이 그대로 뒤집혀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끝났네. 여기 당연히 직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도 비율이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봐봐. 1대 3이잖아. 1대 3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났네. 요 길이 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M이라는 점은 결국 뭐야? 여기 뭐였죠? 꼭지점이 B죠? 네. B와 H. BH의 M은 무슨 점이 돼요? 중점이 됩니다. 중점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대 3-A를 원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지? 그림이 복잡한데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잘 찾아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평행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평행을 그냥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평행으로 시작해서 평행으로 끝내겠다로 가셔야 돼. 알겠지? 이거 뭐 정사형 넓이 구하는 거 그런 게 아니니까. 됐죠?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가볼게요.
이제 딱 16일 남았나요? 16일 남았는데 11월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봐. 11월 달에 니네가 공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니네가 수능장 가서 떠올릴 수 없는 풀이는 공부한다고 떠올릴 수 없는 풀이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우리 사설 문제 풀다 보면 잘 봐. 사설 문제 푸시고 하시다 보면 야, 저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거를 니네가 지금 기간에 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화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봐. 수능장 가서 제일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수능장 가서 문제 딱 봤어. 그랬을 때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거. 그게 최악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알겠니? 수능장 가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딱 읽고 문제 읽고 아 이거 했는데 쉽게 안 떠올라. 그럼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거 하고 해야 돼. 알겠니? 근데 그게 타이트하게 딱 문제 보고 되게끔 하려면 니네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이거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가 맞나? 니네 스스로한테 물어봐. 니네 스스로한테 어설프게 아 나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맞나? 알겠니? 그녀가 그만둬라. 지금 시험 시간이야. 수학 시작했어. 그러다 1번 틀리는 거야. 알겠냐? 자, 다시 11월 달에 니네가 공부해야 될 거는 딱 두 부류예요. 확실하게 아는 것과 아리까리하게 아는 거를 구별하세요. 그게 첫 번째. 어떤 과목이든 모든 과목에서. 알겠니? 지금 와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익힌다?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니네가 배웠을 때 새로운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5% 미만이라는 거야. 알겠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5% 미만. 와, 생전 처음 들어봐. 이런 거. 그게 막 수능에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지막에 공부 마무리를 잘 못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16일 남았을 때는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두 번째는 내가 아리까게 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니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내가 분명히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 그걸 잡아 차라리. 그러면 8점 이상은 올라요. 알겠나요? 수원스투에서도 마찬가지야. 나 삼각함수 그래프 제대로 잘 알고 있나? 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나? 이런 것들. 괜히 어설프게 딴 거 막 새로운 문제 풀어가지고 하면서 문제 푸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아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거 딱 구별해서 어설프게 하는 거 빨리 보완하고 아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이 생각 갖고 공부하시라고. 알았니? 새로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져요. 알겠어? 왜? 세상은 넓고 문제는 많으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같은 경우도 나도 사설 모의고사 풀다 보면 나도 자괴감 느낀다니까. 오, 이렇게도 문제를 내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수능에 과연 그렇게 나올까? 해요. 니네가 보는 시험이 무슨 대성 모의고사, 이투수 모의고사 이게 아니잖아. 니네가 보는 시험은 평가원 수능이야. 그걸로 대학 가는 건데. 알았어? 그래서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막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면서 지금 11월 딱 넘어오면 사설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대신에 기출문제집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기출문제 중에서 적어도 최근에 나왔던
2년치, 3년치 기출에서 썼던 주제들, 도구들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나? 그게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해됐니? 오케이. 수능에서는 너네한테 창의적인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 문제 잘 해석하고 독해 잘 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가 식 잘 엮어서 만드는 것까지를 물어보는 거지. 자, 갑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쌍곡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쌍곡선이 있고, 자, 제2사분면 위에 한 점 P와 두 초점 F와 F'이 있고,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중요한 정보죠. 이런 걸 잘 찾으시라고.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뭐야? P, F', Q의 둘레를 줬잖아. 이게 정보야.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내가 만나는 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RF와 그 다음에 뭐야? P, R의 차이를 K라고 하고 나는 K 찾아주면 되겠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정보들 좀 찾으시면, 일단 주축의 길이 4고요. 그 다음에 초점 F' F 얘가 4,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이 초점은 쌍곡선의 초점이기도 하고 포물선의 초점이기도 하잖아. 됐니? 그러면은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준선이 y는 4겠구나. x는 마이너스 4겠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될 거고, 요 x는 마이너스 4는 당연히 F'을 지나는 선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분석하시고,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정의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니까, 자, 필요한 점들만 딱 찍어보면 여기가 0이고, 자, 여기를 4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준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지점에서 포물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 자,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어딘가에 딱 점이 하나가 있고 걔가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돼서 R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F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떨 거야? 같다라는 것까지는 정의 그대로 쓰신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에 중요하다고 했던 게 PFQ'이잖아. PF'Q잖아. 됐니? 그럼 PF'Q인데, 자,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볼게. 잘 봐. 요 R부터 H까지. 자, 여기를 H라고 잡으시면 R부터 H까지 가는 와중에 분명히 누가 있냐면 P라는 점이 하나가 있죠. 그죠? RH 위에 P라는 점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요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RF라는 길이는 결국 RH랑 똑같은데 요 RH는 PH 더하기 PR과 같아요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RF-PR이잖아. 그러면은 RF가 여기 있고 요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얘 넘겨주시면 되니까 내가 구하는 RF-PR은 결국 누구의 길이와 똑같은 거냐면 pH 길이와 같은 거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우리는 pH 길이 찾아주시면 되고 요 값이 K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쌍곡선 안 썼으니까 쌍곡선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P라는 점이 있고요. F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F'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거든? 그럼 Q라는 점이 지금 쌍곡선 위에 점이잖아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잠깐만. 예, 맞죠? 예, Q가 쌍곡선 위에 점이니까 여기서 어떤 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노란색 선 위에 Q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삼각형만 따로 빼서 그려볼게. 잘 봐.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점을 내가 P라고 잡고 여기를 F'이라고 잡고 여기를 F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F'부터 F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8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Q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딱 이어놓고 이렇게 문제에서 둘레를 준 거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아주시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이 친구는 A 플러스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자, 여기 길이를 내가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B 플러스 4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는 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 플러스 4에서 B를 빼준 거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4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이렇게 더한 삼각형이죠. 요 빗금친 삼각형의 둘레인데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되거든. 그러면 2A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 지워지고 플러스 8이네요. 2A 플러스 8입니다. 요 값이 문제에서 14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나오네. A가 얼마가 돼요? 3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요 길이가 이제 뭐라는 걸 알았어?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게. 문제에서 이제 다 구했고요. 그럼 마무리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P라는 점이 여기가 3이라는 것까지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8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7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됐니? 그러면 요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보시면 노란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길이만 알면 되거든? 그럼 나 요 길이 알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를 알든가 요 길이를 알든가 아니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알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나와요. 요 길이가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결국은 평행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얹어서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똑같은 동일한 값을 갖는구나 라고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러면은 요거 코사인 세타 값은 못 써주시면 돼. 당연히 세 변의 길이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국에서는 생략할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 하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이 나오니까 결국 PH라는 것의 길이는 3의 절반이 되면 되니까 2분의 3이군요.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야? K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20K 제곱이니까 20에다가 4분의 9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45가 나오는 형태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29번이었고 30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30번. 이거 30번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진 게 왜 그러냐면 벡터인데 벡터 연산해가지고 뭔가 하는 건데 잘 봐. 이거 덧셈의 형태니까 내가 우리 평소에서 했던 경유지나 이런 거를 잡아서 가볼까 라고 해보면 이게 잘 안 돼. 매끄럽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경유지를 잡는 이유는 계산을 해가지고 확실한 값들을 고정시켜 놓고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오히려 얘는 경유지를 잡아서 하다 보면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써놔. 정의로 풀 거예요. 정의. 그냥 말 그대로 정의. 그러면 뭐의 정의냐? 벡터 덧셈의 정의요. 벡터 덧셈의 정의가 뭐야? 뭐야? 그냥 덧셈의 정의가 뭐야? 벡터 덧셈의 정의가 뭐죠? 덧셈의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림 보면 알아.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평행이동해서 평사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 이게 정의야.
벡터 덧셈이 두 가지죠. 하나는 평행사 변형법, 하나는 삼각형법.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식을 가지고 벡터 연산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방정식 형태로 풀고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걸로 풀겠다고. 알겠니? 평사로. 자, 그럼 가볼게. 30번 가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8인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고요. AB의 중점을 O라고 했습니다. AB의 중점을. 그러면은 길이 정보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점이 지금 A야. 요 점이 A.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자, 요 정도를 C라고 잡아볼게요. 여기가 C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점이 당연히 중심이 될 거고 반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나? 네. 이렇게 그려진 반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정도로 가서 사이즈가 한 2배 정도 되는, 그죠? 지금 사이즈가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는구나. 잠깐만. 1대 3이죠. 네. 사이즈가 3배가 돼야 되니까 요 정도 잡아서 자, 사이즈 3배짜리 잡아볼게. 그러면은 요 정도거든? 요 정도가 되고 여기가 가운데가 요 정도가 돼서 원이 맞니? 몇 칸 그린 거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칸. 네. 비율 좀 맞출게요. 요 정도에서 중심 요 정도 잡아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잘 봐. 길이를 다 쪼갤게.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5가 있거든. 5가. 근데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2예요. 왜냐면 전체 선분이 8이거든. AB의 선분이 8인데 그러면 5가 AB의 중점이니까.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원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원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가볼게. 문제에서 두 선분 AC와 C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선분 AB를 기준으로 같은 쪽에 그리고요. 호 AC 위의 점. 자, 호 AC 위의 점 갑니다.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P가 있어요. 파란색 위에 P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어딨나요? 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어요. Q는 여기 위에 있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식 하나 줬죠? 갈게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의 크기의 합의 길이가 4로 고정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냥 OP 벡터랑 OQ 벡터니까 이거를 뭐 그냥 OR 벡터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덧셈으로 해서 R이 이제 종점이 덧셈 벡터의 종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셔서 4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도 되고 굳이 R이라는 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야? 반지름 4짜리 반원이다 이거죠. 됐나요? 얘가 뭐야? 반지름 4인 반원 위에 얘와 얘를 더한 벡터의 종점이 있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R로 잡냐 안 잡냐는 니네 마음대로. 그러면 반지름 4짜리 벡터 반원 이렇게 그려주죠. 주황색으로. 아이씨 왜 삐뚤어진 거야. 이렇게. 이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위에 얘가. 두 개 더하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 OQ 벡터의 크기의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로 와봐. 여기 관찰. 여기가 5야. Q가 요 분홍색 위를 왔다 갔다 해. 그랬을 때 Q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이 친구가요. 원의 중심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잖아. 그지? 그럼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최대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가 더 길어져. 그냥 하나 그려보면 당연히 요 길이보다 요쪽으로 갈 때가 훨씬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OQ 벡터가 최대한으로 갈 때가 언제일까? 요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나는 뭘 할 거냐면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요 파란색 있죠? 그지? 자, 그럼 요것도 살짝 경유지 쓰는 거야. 살짝 O에서 C를 거쳐서 요 위에 누가 있어? P가 있어. P의 종점, P가 여기 있다고. 됐니? 다시 봐봐. OP는 살짝 C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2라는 건 그대로 가고 요 위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알았죠?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요 파란색으로 지금 테두리 친 그림을 통째로 이동을 시킬 거라고. 알겠어? 그럼 잘 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OQ의 값이 최대가 될 때의 대해서 OP1 더하기 OQ1의 값과 OQ1을 내적한 값을 찾아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잘 봐. 하나 그냥 예시로 해줄게. 자, 요만큼 이 자리를 요렇게 이동을 시켰어.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이 자리 반원을 내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서 종점의 꼬리 물기 형태로 가니까 결국은 요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눈 뜨시고. 됐니? 그러면 O에서 Q로 거쳐서 요거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교점. 이잖아? 그럼 잘 봐. 요거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숟가락 엎어놓은 것 같은 거? 잘 봐. 숟가락 엎어놓은 것 같은 거. 얘가 요 점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호를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알겠니? 요만큼의 부분이요.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호를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게 4라는 크기로 일정하려면 반드시 종점은 주황색 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과연 Q라는 값이 이 분홍색 선이 제일 길어질 때가 언제냐? 그럼 이렇게 가야겠네. 잘 봐. Q를 이만큼 그려봐. 이 정도. 이 정도 잡고요. 아, 너무 멀리 갔다. 미안. 너무 멀리 갔어요. Q를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 반지름 이 자리로 이렇게 와. 평행이동.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이 원과 딱 뭐 할 때? 딱 얘가 접할 때. 그때가 OQ가 최대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가 경계가 되는데 잘 봐. 요거보다 더 누우면 파란색이 주황색 원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요. Q가 이쪽으로 더 가. Q가 이쪽으로 더 가면 이런 그림이 생긴다는 거야. Q가 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파란색이 이만큼이 요 정도 이만큼 가고 여기서 원이 이렇게 형성이 돼. 그럼 얘 원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주황색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크기가 4로 고정인데. 알겠어요? 그러면 요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요 경우가 바로 최대가 될 때구나 이거죠. 확인됐나요? 네, 요거 찾는 거. 됐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만 내가 생각을 할게요. 그럼 그때 우리는 요 점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이 이제 P1이 되는 거죠. 요 점이 뭐가 되는 거고 Q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어봐.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돼서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잘 봐. 여기 길이가 지금 뭐냐면, 여기 길이 2죠. 그지?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도 2네. 됐어? 그 다음에 요거를 딱 평행하게 하면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날 때거든?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을 내가 연장을 살짝 해볼게. 이렇게 되거든? 보이세요? 이렇게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요 점을 내가 2라고 잡으면 여기가 반지름 1이었고 요만큼 길이가 2니까 요 길이 전체가 3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렇게가 평사란 얘기야. 결국 이렇게가 평사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가 평사. 그러면 얘가 여기가 3이잖아. 평행하니까. 그러면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각이 세타가 되고요. 요각도 세타가 돼서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거든. 그럼 내가 그림을 좀 따로 그려야겠다. 너무 복잡해져서.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점이었죠. 반지름 4점이니까 네 맞죠? 여기가 중점.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 여기가 C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중점 맞지? 그 다음에 C에서 여기까지가 반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반지름 3짜리. 여기 반지름 2짜리. 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대략 그릴게요.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랑 해서 여기가 Q1 여기가 P1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원 뚜껑 이렇게 간 건데 요 길이 여기가 원이 이렇게 살짝 그려질 거고 원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접점이고 요 길이가 이제 뭐냐면 3이 된다라는 거죠. 수평하게 그리면 여기 원의 중심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한 거다. 그래서 평사고요.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잖아. 그럼 요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당연히 평행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요 길이도 3이 되고 요렇게까지. 일단 요까지 정리.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 마무리 계산만 좀 해볼게. 마무리 계산. 자, 마무리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OP1 더하기 OQ1에다가 그 다음에 OQ1의 내적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OP1이랑 OQ1을 더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OP1이고 여기가 OQ1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지금 그림상에서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쏘리. 이게 P1이 아니죠. 이게 R1이죠. 평행이동. 이게 R1이고요. 이 종점에. 미안해. 수정 좀 할게. 얘가 P1이 아니고요. P1은 어딨냐면 뭐 이쯤에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위에. 요 위에. 요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P1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P1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그대로 수직 이동을 시켰을 때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요 R1이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림은 똑같고 그림은 이제 요게 그대로 옮겨간 건데 요거를 P1이라고 놓는 건 아니고
그럼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OR1이죠. OR1. 이 OR1이 뭐가 되냐면 OP1과 OQ1을 더한 애가 되고 얘가 OR1이 된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되니까 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x라고 잡으세요. OQ1의 길이 마무리. 되나요? 여기를 그럼 x라고 잡으면 자, 여기를 x라고 잡으면 가볼게. 여기에서 요 삼각형에서 뭘 쓸 수가 있냐?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요 삼각형 이등변에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잖아. 그지? 그러면 잘 봐. 여기를 x라고 놨죠. 그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시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2배에 여기가 3이랑 x니까 3x 그 다음에 3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9 이렇게 들어가죠. 됐나요? 그래서 맞겠나? 그 다음에 요 값이 그럼 뭐랑 똑같냐? 자, 여기서 마무리. 여기서 이등변이니까 수선을 내려. 확인됐어? 그럼 이등변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6이잖아, 빗변이. 그럼 여기는 뭐야? 2분의 x죠. 아, 빗변이 3이고 얘가 2분의 x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분의 x가 돼서 6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지워지시고 요거 약분 한번 하시고. 됐니? 오케이? 요게 6분의 x가 나온 거. 아, 아니구나. 6분의 x 똑같은 거네. 네. 자, 하나 더 찾으면 되네요. 하나 더. 어디서 찾을까? 하나 더는. 일로 와봐. 여기 중심 잡아. 중심 잡아, 중심. 반원의 중심.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요것도 x를 끼고 있고 요 길이가 3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1이야. 얘도 코사인 법칙 세울 수 있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6분의 x가 갑니다. 여기서 나온 6분의 x가 요거 코사인 법칙 쓰시면 세타죠? 1x니까 2배의 1x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그 다음에 9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가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됐죠? 이 문제 좀 어렵긴 해요. 됐지? 그럼 이제 x값 찾아보시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8이고 요거 전개해가지고 정리하시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 x제곱이 12가 나와요. x제곱이. 됐니? 그럼 x가 뭐야? 2루트 3인 거죠. 2루트 3. 요 길이가 2루트 3. 됐어? 요 길이가 2루트 3. 됐습니까?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OR1이라는 것과 OQ1의 내적값이고요. 다 구했어요, 이제. OR1의 크기 4죠. 그 다음에 OQ1의 크기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 코사인값. 코사인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x는 여기다가 2루트 3 대입해 주시면 되지. x가 2루트 3이었으니까 그럼 6분의 2루트 3이니까 약분 치시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3분의 루트 3이다.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약분 하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8. 그래서 정답 8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조금 마지막 계산까지 좀 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형태는 막 식변형 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약간 어떤 느낌도 강하냐면, 우리 오랜만에 좀 안 한 지 꽤 된 영역 문제랑도 약간 비슷하죠. 도형 자체를 이동시켜 가지고 가는 것들. 알겠지? 네,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